중국어 날아올라 나라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러니까 1월 31일 날 HSK 3.0 버전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시범시험을 치고 왔는데요. 제가 친 시험은 4급 시험을 봤고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4급 위주로 설명이 들어갈 거고 추후에 5급이나 6급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영상을 좀 차차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기존의 HSK 4급이랑 HSK 3.0 버전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항수랑 시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항수가 이제 줄어들었고요. 이 적은 문제로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올랐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말하기 시험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말하기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뒷부분에서 설명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듣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5급 필수 어휘였던 것들이 4급으로 내려와서 이제 듣는 과정에서도 혹은 보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 중에서도 5급 어휘들이 꽤 많이 보였고 듣기의 속도도 이전보다는 좀 빨라졌습니다. 유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OX 문제는 사라졌다. 요 정도 아시면 되고 총 32문항 중에 18개가 그냥 들려주는 대로 찍으면 답인 경우였고요. 그 다음 8개가 두세 개씩 많이 보기에 있는 어휘를 여러 개 들려준 다음에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6개가 이제 아예 표현을 바꿔서 내가 정말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 위주였거든요. HSK 4급 듣기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거 그냥 이렇게 찍으면 어느 정도는 다 맞았어요. 그런 문제 비율이 한 70%, 80%가 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그냥 대략 절반 정도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렇게는 풀 수 없다. 이제 정말 내가 내용을 이해해야지만이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거. 네, 우리 두 번째 독해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추가된 유형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왜 ABC 문장 순서 배열하는 게 있었어요. 뭐 ABC다, BCA다, CBA다 이렇게 순서 배열하는 게 없어지고 대신에 지문에 빈칸이 뚫려져 있으면은 그 빈칸에다가 이제 보기에 있는 문장을 넣는. 여러분 제가 지금 띄워드려서 이 유형 보이시죠? 제가 외워왔어요. 그래서 잠깐 문제를 보시면은 ABC 보기에서도 C를 보시면 뭐 이지, 卫生间的具体地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이지가 뭐 및, 그리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对于这个让人头疼的问题 그래서 对于이런 것들이 일단 뭐뭐에 대해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문장 끝에는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빈칸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걸러야죠. 뒤에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또이 위 블라블라 뒤에는 항상 콤마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얘는 해석 없이도 일단 첫 번째 빈칸에 넣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푸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여러분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독해 문항 개수가 32문항이 출제되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30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더 우리는 시간이 촉박해졌다. 그래서 더 빨리빨리 푸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한데 이 유형을 잘 하시려면은 접속사를 잘 캐치하시고 뭐 전치사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서 빨리빨리 넣는 그런 스킬에 대한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쓰기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쓰기가 가장 많이 바뀌는데요. 5개의 사진이 나오고 이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한 문장으로 장문하는 제시어 장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5문제가.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질문이 적혀져 있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장문하는 80자로 장문하는 유형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HSK 5급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4급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한 문장이 아니라 80자 이상의 장문을 해내셔야 돼요. 중국어 그만두고 싶으신가요? 안 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시험 쳤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如果你要参加一家公司的面试你会做哪些准备 뭐 요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너가 만약에 한 회사의 면접에 참가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준비들을 할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80자 넘게 써라 이런 문제였는데
제가 뭐 거기 저는 점수를 받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제가 이제 단연간 4, 5급 강의를 꽤 오래 했다 보니까 4급 수준의 학생분들에서 나올 수 있는 작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제가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학생의 입장에서 써봤어요. 그리고 일부러 반복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막 질문도 그대로 막 반복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제가 한 회사의 면접에 참가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법한 말들로 바꿔서 그렇게 최대한 간단하고 좀 반복을 많이 넣어서 작문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좀 작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직은 점수가 안 나왔는데 점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렇게 영상 찍어볼게요. 마지막 대망의 말하기. 아마 말하기가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하기가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기출을 제가 지금 이제 외워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니 일부분이 팅호 후슈 해서 듣고 따라하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들리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서 말하면 되는 유형인데 저는 사실 여기가 제일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4급 있잖아요. 4급은 이제 HSKK 말하기 시험이죠. HSKK 말하기 시험의 중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중급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我每天骑自行车去学校. 요 정도. 하나 더. 汉字的历史很长. 이 정도가 들리면은 이걸 그냥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 첫 문장이 뭐였냐면은 他家院子里有2棵苹果树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만 듣고도 일단 어휘들이 조금 어렵잖아요. 여기까지 딱 듣고 뭐 그래도 어휘의 난이도나 조금 길이감이 조금 더 생겼네, 조금 더 어렵네 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우리 집 마당에는 뭐 사과나무 2그루가 있는데 새들이 종종 와서 먹곤 하는데 뭐 먹었다가 날아갔다가 다시 때가 되면 돌아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 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HSKK의 고급 수준이거든요. 저는 순간 벙쪄가지고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뒷내용을 잘 듣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막 새가 날아왔다 갔다가 막 이런 엄청 길었어. 이걸 어떻게 여러분 큰일 났죠.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3부분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은 사진 3개가 있으면은 이 3개를 약간 스토리처럼 엮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 말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 말하기 2개가 있는데 이게 막 이제 막 헉 하잖아요. 저 어떻게 말해요? 못 말해요. 근데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준비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2문제 해서 7분을 줘요. 그리고 써도 돼요. 이렇게 시험지나 이런 데다가 막 내가 이제 필기하고 써도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말하기라고는 하지만 내 작문 실력이 한몫하겠다. 왜냐면 어쨌든 내가 준비하는 동안에 빠릿빠릿하게 작문을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이제 말할 때는 내가 그거 참고해서 좀 보고 말해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작문을 일단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총평. 작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작문을 일단 잘 하시려면은요. 어휘가 당연히 받침이 돼야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어휘 공부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단어, 뜻 이렇게 외우는 거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 단어의 쓰임까지 공부를 하셔야지 작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따페이 공부 필수고요. 그 다음에 따페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단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그 단어 예문들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암기를 하셔야겠다. 네, 따페이랑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정리해드린답니다. 갑자기 홍보. 근데 어쨌든 단어 공부 정말 그렇게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가 아니라 단어 공부를 똑똑하게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장문을 잘 하시려면 어법, 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내가 어법을 모른다.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장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려면은 어법에 빠삭해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어법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중국어 어법이.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장문을 처음에는 짧게 한 문장으로 연습하다가 이제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이렇게 좀 늘려나가는 점진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좋은 자료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좋은 자료로 그런 문장들 연습하시고 또 좋은 첨삭 받으시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틀렸는지 잘 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은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그런 고정 격식이 있어요. 문장 구조, 고정 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또 많이 말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필요하겠죠. 제가 외워온 문제들은 엄청 많은데 그거를 뭐 다 하나하나 말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영상 편집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외워온 문제들은 제가 이후에 또 이제 HSK 3.0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보관해 놨다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3.0이 당장에 바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냥 공부하세요.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똑똑한 방향으로. 그럼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